네, 요즘 50대와 60대에게 물어보면요. 이제 집도 있고 애들도 다 컸는데 이상하게 불안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돈은 많지 않아도 오히려 여유롭게 웃는 사람들. 그 차이는 뭘까요? 오늘은 5060 세대가 실제로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 행복의 경계선은 얼마쯤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집값이 올랐을 때? 예금 통장이 두꺼워졌을 때? 아니면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도 여유가 있을 때일까요? 신한은행이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요, 50대와 60대가 꼽은 행복의 조건 3위는 가족관계였습니다. 2위는 경제적인 안정이었고요. 1위는 뭐였을까요? 네, 당연히 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경제적 안정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세대가 생각한 경제적 안정은 집 한 채가 있고 은행에 돈 좀 있고 자식들 다 결혼시킨 상태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가진 상태를 안정이라 여겼던 거죠. 하지만 요즘 5060 세대는 달랐습니다. 빚이 없고 매달 나갈 돈이 걱정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갖는 것보다 잃지 않는 상태,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한 배경에는 경제 구조의 급격한 전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대는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모두 겪었죠. 한 번의 위기마다 통장은 줄고 일자리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가 온다는 믿음이 흔들린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장보다 지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벌기보다 내가 가진 걸 오래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된 거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요, 50세에서 64세 중에 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68%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생활이 어렵다고 답한 사람은 38%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보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훨씬 크다는 뜻이죠. 돈이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언제 그 돈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불안감 자체가 행복을 갉아먹는 요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60 세대에게 마음의 여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곧 경제적 자림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전에는 친구끼리 만나면 요즘 뭐 샀냐, 얼마 벌었냐가 대화의 주제였다면 요즘은 연금 얼마나 나와? 월세 수입 있냐? 건강검진 받았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을 앞둔 한 후배는요, 동료 일과 만나면 돈이 많고 적음보다 매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가족관계도 좋아진다는 거죠. 결국 행복의 기준은 소유의 크기에서 안정의 지속성으로, 그리고 돈에서 마음의 여유로 옮겨간 겁니다. 그럼 5060 세대가 행복감을 느끼는 재산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데이터는 놀랍게도 꽤 명확한 답을 보여줍니다. KB금융이 발표한 2024년 은퇴준비 리포트에 따르면요, 5060 세대의 행복 체감 자산 구간은 순자산 4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였습니다. 이 구간의 사람들은 노후가 불안하지 않다, 생활이 유지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죠. 반대로 3억 미만에서는 생활이 빠듯하다, 의료비가 걱정된다는 이런 불안감이 컸고, 흥미롭게도 10억 이상 자산가들은 스트레스가 많다, 고립감을 느낀다, 이는 답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보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요, 한국 중산층의 심리적인 행복세는 약 5억 원 부근이라고 말합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택에 담보대출이 없었고, 둘째,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합쳐서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다시 말해서 5억 원은 부자의 기준이 아니라 빚 없이 살고 매달 생활이 가능한 안정선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매달 나갈 돈이 걱정되지 않고 주거, 의료, 생활비를 큰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060 세대에게 행복하다는 감정은 돈의 액수보다는 불안하지 않은 상태, 즉 생활이 굴러가는 안정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노후 걱정이 줄어드는 자산 기준을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5억 원 이상을 꼽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만하다는 감정의 경계선이 바로 이 지점인 셈입니다. 지금 5060 세대는 자산의 세대이자 부채의 세대입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그만큼 대출에 의존해서 살아왔고 또 퇴직 이후에는 소득이 줄면서 현금 흐름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5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금전적 기준이 아니라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왜 5억이 행복의 마지노선이 되었을까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한국인의 평균 기수명은 남성 80세, 여성 86세입니다. 65세 이후에 최소 20년은 살아야 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2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쓴다고 가정을 하면 총 4억 8천만 원이 필요하죠. 물가 상승률과 의료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5억 원 전후에 현금 자산이 있어야 경제적인 불안을 덜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5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생존선이 된 거죠. 그런데도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왜 많을까요? 행복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조사에서 5억 이상 자산을 가진 60대에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문제, 관계 단절, 또 외로움, 삶의 의미 상실,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갉아먹고 있었죠. 특히 혼자 사는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돈은 있는데 쓸 일이 없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 그리고 건강, 그리고 쓰임새였죠.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수입 구조가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건물을 사거나 묵혀두는 대신 소형 임대 수익, 배당형 ETF, 월급식 펀드처럼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지출을 단순화했다는 거죠. 큰 욕심 대신에 유지 가능한 삶의 규모를 정해두고 지금 있는 만큼 쓰면서 여유를 지켰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동호회나 교회, 지역 커뮤니티, 이런 내가 쓸모있는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관계의 흐름이 행복을 결정한 것입니다. 5060 세대에게 행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얼마나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5억이든 10억이든 중요한 건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노후, 그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관계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가슴을 펴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내 옆에 행복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김양경 작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